네, 중3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드리고 싶은 쭌삼초원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이 독립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독립된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초반에 배웠던 13개주 지역만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지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여기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에만 지금 미국이 있는 거지, 이쪽에는 지금 다 빈 땅입니다. 지네들 땅도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 살고 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의 미국은 동쪽에만 국가가 빠글빠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쪽 지역에서 석유도 나고 금도 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미국의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미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자원 개척을 위해서. 근데 동쪽에 반대니까 이쪽이 어느 쪽이겠어요? 그죠? 서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부 개척이라고 부르고 서부 개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서부 개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금을 보고 돌진한다라는 뜻에서 골드러시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골드러시랑 서부 개척이랑 같은 뜻의 단어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방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슬픈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자, 미국에는 원래 백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 근데 이 인디언들은 자연을 개발하고 파헤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이고 석유를 캐려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땅을 어떻게 다 헤집어 파야 되고 거기 있는 동물들을 다 죽여야 되다 보니까 이 인디언들하고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 버립니다. 그 몇몇 교과서들에 보면 눈물의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인디언들이 고향 버리고 멀리로 떠나가는 그 그림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대되었다라는 말을 쓰면서 몇몇 교과서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서양에서, 영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사이에 대서양이 있다 그랬죠. 이리로 가면 우리나라 한국 나옵니다. 태평양이에요. 미국의 서부 개척 방향을 두고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립전쟁으로 자신감이 붙은 미국은 이제 이쪽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자체가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땅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금에다 뭐까지 펑펑펑 나와대니, 금에다 석유까지 펑펑펑 나와대니 자원까지 풍부한 거예요. 이른바 뭐 버는 일만 남았겠습니까? 뭐 버는 일만 남았겠어요? 딱 답 나오잖아요. 돈만 미친듯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돈이 넘쳐나니까 영토를 어떤 방식으로 넓히게 되냐면, 이 안에 보면은 미국 식민지 말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식민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식민지들이 갖고 있던 땅 있죠? 돈 주고 삽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심지어 서쪽 끝까지 가서는 어디까지 병합시켜버린다? 하와이 병합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넓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어마무지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들 다 받아들입니다. 이민자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미국은 토지도 넓혀 나가고 인구도 넓혀 나가면서 차곡차곡 나름 아주 탄탄한 내실을 기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돈이 돈을 부르는 방향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돈이 되는 산업은 뭐든지 다 하겠죠. 2차 산업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미국도 이제 제2차 산업혁명에 이제 물꼬를 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돈을 내서 외국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서 미국 전역이 막 석유 개발하고 금 캐고 막 면직물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제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빠르게 주도하기 위해서 기업이 거대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 되면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대기업이 제조업을 리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리고 미국 전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운하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됩니다. 이런 걸 건설하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또 노동력도 되고 또 이제 돈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더 빨리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3종 설명만 딱 들으면요. 미국은 1차 산업 중심입니까? 2차 산업 중심입니까? 2차 산업 중심이다, 그죠? 근데 또 막상 속을 까놓고 보니까 미국이 1차 산업을 놓은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을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자, 미국을 한번 크게 꺼내서 반을 잘랐습니다. 이 밑에 쪽을 남쪽이라고 보고, 지금 남북전쟁 볼 거니까 어차피 밑에를 남쪽이라고 보고 위에를 북쪽이라고 볼게요. 미국은 그 열대지방이랑 비슷한 아열대부터 아열대,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기후대가 다 걸리거든요. 근데 농사 지으려면 날씨가 따뜻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좀 추워야 되겠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가 따뜻한 게 좋겠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설 겁니다. 농사 짓기에는 남부지방이 여러분 따뜻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농장들은 남쪽이 많을까요? 북쪽이 많을까요? 주로 남쪽의 대농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했던 대기업이나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애들은 거의 다 어디로 들어간다? 위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공업이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네, 남부 입장에서는 그 왜 우리 영국에서 산업혁명 배울 때 산업혁명 전개 가면은 왜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로 바뀌잖아요. 면이면은 왜 목화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미국도 그 똑같은 상황에 편승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남부 지방에서는 목화를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해야 돼요. 근데 작물을 키운다는 게 손이 뭐 좀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 남부 지방에서는 대농장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농장이 거의 대부분 다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예를 사람 취급을 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폭동이 한번 터지게 돼요. 근데 이제 분명히 백인들이 잘못된 태도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폭동이 터진 건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제 흑인 노예 100명 정도를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사례가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면 야, 노예제 폐지하자.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남부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눈에는 노예는 그냥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북부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부지방이 자기들 재산처럼 쥐고 있던 노예를 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기 싫어할 테니까 노예들이 어느 쪽으로 올라오겠다. 우리 북쪽으로 올라와서 노동력이 돼주겠구나. 야, 그러면 우리는 오예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대농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남부지방에서는 농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제도 찬성이다, 반대다? 당연히 찬성입니다. 자, 근데 상공업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던 하더라도 얘네들은 지금 신생산업이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많아요. 얘는 사람으로 치면은 한 30, 40대 중반에 이제 막 일을 한참 열심히 하고 힘이 넘치는 시는데 얘는 이제 막 태어나서 10대에 들어간 수준이에요. 그럼 얘는 혼자 하기가 아직 무리가 있죠? 이쪽은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예가 올라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노예제 찬성이다, 노예제 반대다. 북쪽에서는 노예제 반대를 합니다. 왜? 노예제가 깨져야 그 노예들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노동력이 되어 줄 거니까. 그래서 이쪽의 남부지방은 정치 형태도 보면은 야, 우리가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스스로 맡겨. 그래서 무역도 무슨 무역? 자유무역 분위기고요.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간섭 안 받고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얘네들은 지방 부원, 완전히 쪼개진 지방 분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딱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반대입니다. 이쪽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국가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역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는 보호무역을 선호하게 되고,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정부제를 연방정부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방정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분권은 아예 그냥 통제 안 듣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인드대로 우리대로 알아서 살게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북부 출신인 누가 당선이 되더라? 링컨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느 쪽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이 짬밥을 굴리는 거죠. 아, 링컨 쟤는 북부 출신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노예제 유지하자고 하는 거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쟤네 대통령이라고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별말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설레발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당선이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쪽 애들이요, 우리 지금부터 미국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독립국가를 건설해버립니다. 이른바 링컨 찬성하는 거예요, 링컨 노 한 거야. 링컨 노를 하면서 남부 연방을 결성해버려요. 거대한 미국이 어떻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거죠. 이러면서 남쪽 북쪽 경계선으로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되더라?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남북 전쟁이 스타트되고 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은 결국 이 남북 전쟁에는 거대한 불씨에 뭐를 들이부었다,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되겠죠. 남부 사람들 더 버닝 파이어 했을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남북 전쟁 최고의 격전 중에 하나이자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를 하면서 전쟁이 북부에 유리해지게 된 게티즈버그 전투라는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미국 독립전쟁 과정도 그렇고요, 남북전쟁 과정도 그렇고요, 나오는 전투 이름이 나오면 좀 세밀하게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격렬했던 격전의 이름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게티즈버그 이후로 전황 전쟁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북부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전쟁은 북부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남부는 어쩔 수 없이 노예 해방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링컨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링컨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암살당했죠. 그 남부 출신의 연극 배우한테 배우한테 암살을 당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배우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남부 지방의 대농장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노예 해방이 되고 하면서 농장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앙심이 있어서 링컨을 암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승리는 했으나 링컨은 어떻게 되더라? 암살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만약에 이 남북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졌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쪼개질 뻔한 미국이 어떻게 됐죠? 하나로 합쳐졌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남북전쟁과 관련된 의의를 살펴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국가적 단합이 완성되면서 이 이후로 급속한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화이트가 또 안 보이네요. 미국 전쟁사는 조금 어떠냐면은, 독립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제 미국이 잘 살게 됐고,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전쟁?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국이 또 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하면 하고 나면은 약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었고 이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합쳐지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미국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남북 전쟁 과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상황은 여러분 그 비교하는 표 중에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삼촌이 초반에 왜 얘네들은 남쪽은 노예제를 찬성했고 자유무역을 주장했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는지 이야기를 했고 얘네들은 왜 노예제를 반대를 했고 보호무역을 했고 연방주의를 더 선호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와중에 누가 당선이 됐다? 링컨이 당선이 됐는데 남부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했죠. 남부 연방을 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 이제 링컨이 무슨 해방을 하면서 그죠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기름을 들이붓게 되고 최대 격전 전쟁이었던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어느 쪽으로 승리의 기운이 돌아가더라. 북쪽으로 승리의 기운이 돌아가면서 북부는 승리합니다. 근데 다만 누가 암살당한다? 링컨은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남북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미국은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결속적으로 단합이 되면서 경제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미국이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증거들을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미국 대륙 횡단 열차라는 게 나옵니다. 미 대륙을 요렇게 지나가는 아주 큰 철도를 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동쪽 서쪽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 횡단 열차가 가지는 의미는 자, 일단 미국의 동서 교류가 유리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기차잖아요. 기차 뭐로 만들어요? 기찻길도 뭐로 만들고 그죠? 철로 만들죠. 그런 대단한 철도를 뚫을 정도로 철을 재련하는 철강 기술이라든지 기차를 만드는 기계 산업 같은 게 발달을 했다 안 했다? 발달을 한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노동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동력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고 일을 하면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해방된 노예들이 자기 스스로의 경제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노예 해방에 의해서 양질로 변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골드러시로 쭉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땅 당연히 어떻게 영토 넓어졌죠. 그리고 골드러시 간 이유가 금하고 막 석유하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많겠어요. 자원 당연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경제 어떻게 될까? 무슨 답이 나오게 될까? 그쵸? 경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른바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또 낳고 돈이 돈을 또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겁날 게 없죠. 이제 미국은 밖으로 자신의 힘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팽창돼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 미국의 팽창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던 국가들하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던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하고 전쟁을 하게 되냐면 자, 미국하고요.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서미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된다? 미국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겼으니 뭔가 대가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미국 입맛에 맞게끔 하는데 첫 번째, 필리핀을 미국이 확보하게 됩니다. 원래 필리핀이 에스파냐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어디 식민지로? 미국 식민지로 바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 쿠바를 미국 보호령으로 잡습니다. 이것 때문에 쿠바와 미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국 바로 밑에 하나 나라 더 있죠. 트럼프가 장벽 쌓겠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 나라,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도 전쟁이 터집니다. 자, 이 전쟁에서도 또 누가 이길까요? 그쵸? 미국이 승리하게 되죠.
이러면서 멕시코에 있던 몇몇 지역이 미국으로 이제 거의 강제나 다름없게끔 이제 미국 땅이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랑 그 근처에 있는 뉴멕시코, 얘네들이 어디 안으로, 미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요렇게 있으면 그 허리 잘록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운하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파나마 운하라고 굉장히 독립된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의 경영권까지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잘 된다 잘 된다 하니까 이제 뭐 다 잘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힘이 커지니까 미국 자기 바로 밑에 보면 막 에스파냐가 미국 바로 밑에 보면 막 아르헨티나, 이제 뭐 브라질, 뭐 그런 나라들이 있는 큰 대륙 있잖아요. 그 대륙도 이제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무슨 선언을 하게 되냐면 멀로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멀로 선언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용은 이래요. 야, 너네 유럽 애들 지금부터 우리 위쪽하고 밑에 아래쪽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 다 니네 간섭하지 마. 니네가 간섭 안 하면 우리 미국도 너네 유럽한테 아무 말 안 할게. 마치 자기가 아메리카 위아래 대륙 전체의 대표자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게 또 먹혀요. 어느 정도. 그렇다 보니까 밑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야, 미국 진짜 짱 센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영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의 미국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고 문제점들이 없을까요? 미국 안에도 문제점들이 없을까요? 문제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기업 중심으로 놔두면은요,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을 모두 쥐고 흔들기 때문에 얘네들 지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횡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남북전쟁 이전부터 대기업들이 워낙 모든 걸 주도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엄청난 빈부격차 발생했고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무슨 차별,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United States America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미국 남북전쟁 터지기 이전에 남부하고 북부 차이 있죠. 이 북부 차이 학교에서 그 시험에서 선생님들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 터지는 과정 있죠. 이 남북전쟁 터지는 요 노란 거 과정, 이 과정 학교쌤들 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틀린 거 고르시오, 옳은 거 고르시오 정도의 성격의 문제로 그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냐라는 걸 보여주고, 이 안에서 만약에 단독 문제로, 단어가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륙횡단열차, 미국 전체 동서교류가 가능해졌고 철강 기계 산업을 발달시켰다는 대륙횡단열차, 그리고 밑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선언, 멀로 선언, 이거 두 개가 단독 문제로 나올 확률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미국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미국 밑에 있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암기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단원인 라틴 아메리카로 우리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남북전쟁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독립되고 난 이후에, 자, 이제 13개주 식민지로부터 서쪽으로 뻗쳐나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쳐나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뻗쳐나간다고 하기도 했는데, 서쪽으로 개척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무슨 개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서부 개척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해서 골드러시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했죠. 자, 여기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밑에 이제 남북전쟁 기본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쪽은 기온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업에 유리하다, 상공업에 유리하다, 농업에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농장을 주로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여기 있었던 신생산업들의 바탕이 대부분 다 어디로? 북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북쪽은 상공업을 주로 한다라고 분류를 해줬습니다. 자, 밑에는 대농장 기반의 면화를 재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노예제가 당연히 찬성인 거고,
찬성인 거고, 북부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예제 반대다 찬성이다. 얘네들은 반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컸기 때문에 어른이에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역? 자유무역의 완전 지방 분권을 주장하고, 얘 위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무역?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컨트롤을 따르는 연방정부 체계를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 링컨이 당선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남부에서는 링컨이 북부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노예제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링컨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독립 떨어져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연방? 남부 연방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터진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링컨이 무슨 선언을 해버리죠?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리고, 최대 격전전쟁이었던 무슨 전쟁에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이제 승기를 잡으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은 북부 승리로 끝나지만 링컨은 암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단합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쭉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팽창되고 성장하는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면서 미국의 동서교류 그리고 철강 기계 산업이 커지는 걸 상징했던 게 우리가 바로 무슨 철도다? 대륙횡단철도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바탕들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멕시코하고 전쟁을 하면서 영토가 더 확장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커지니까 라틴 아메리카까지 자기 발 안에 두기 위해서 무슨 선언을 하더라? 그렇죠. 뭘로 선언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미국 남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골자로 해가지고 골드러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커지고 있는데, 얘네들 사업 격차 때문에 이제 생각의 차이가 달라서 남북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 이후 얘네들이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더 큰 국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온 뒤에 땅이 너무나도 잘 굳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미국의 그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이제 아메리카 위쪽을 봤으니까 위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단원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